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시기능 훈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암광학계에서 다음 분야에서 임상적 과학적 근거가 높을 때 레벨을 1에서 5로 분류해서 기준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능 훈련은 실제로 1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의학과 보건학 연구 분야에서는 결국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 신뢰도가 연구 설계와 질, 규모 이런 것들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레벨을 부과하는 거죠. 그럼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신뢰도를 기반으로 1에서 5까지로 나누어서 레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1 같은 경우나 2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레벨 3에서 4 정도가 된다 하면은 효과는 있다. 그런데 과학적 확증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레벨 5 정도면 아직은 너의 주의장 상태인 것 같아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과 2 상태거나 3 정도가 되면 적어도 효과성과 신뢰도를 어느 정도 검증받은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각 기능과 관련된 연구 기준들이 어느 정도의 레벨로 분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초점이 안 잡히거나 눈모임이 발생되지 않아서 두 개로 갈라지거나 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이게 조절 이상, 눈모임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옆에 연구를 보면요. 이 연구는 S가 연구한 대표 연구인데요. 조절 이상 그리고 눈모임 이상을 가진 9세에서 17세 아동 221명을 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무작위로 임상시험을 한 겁니다. RCT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결과의 결론을 보면은 센터 기반으로 시기능 훈련을 해서 조절 그리고 조절 용의 능력, 눈모임 이상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결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증거 점수는 레벨 1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가장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간헐성 외사 시에 수술 후에 이런 시기능 훈련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제 옆에 연구를 보면은 M 등이 2023년에 연구한 연구 기준이고요. 7에서 17세 기반으로 간헐성 외사시를 가진 아동 136명을 가지고 무작위 배정 RCT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을 살펴보면요. 수술 후에 시기능 훈련을 해줬을 때 수술 결과를 유의하게 개선시키고 그리고 입체시 및 융합 기능 향상을 통해 수술 성공률을 높인다. 다른 말로 재발률을 떨어뜨린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의학 관련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전반적 평가는 레벨 2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신뢰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약시 관련 시기능 훈련입니다. 이 시기능 훈련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H 등이 한 연구인데요. 대상자는 5에서 12세의 아동이고요. 약시를 가진 385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RCT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요. 결론을 살펴보면요. 가림 치료에 비해서 임상적으로 효과는 유의하다. 그리고 양눈의 억제나 입체시 회복도 의미 있게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시기능 훈련이 지금 조금 더 유의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 이유는요. 가려서 치료했던 가림 치료에 비해서 재발률이 낮기 때문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대규모로 RCT 연구를 한 건 아니라서 레벨 2에서 3 정도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효과성은 유의하나 아직 연구를 조금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외상성 뇌손상, 뇌손상과 관련된 시각 회복 훈련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제 옆에 연구를 보면요. B 등이 연구한 연구인데요.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환자 138명을 가지고 RCT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파일럿 연구이고요. 결론은 안구운동 치료를 했을 때 안구운동 제한이라든지 눈을 같이 유지하는 거라든지 초점을 잡는 거 이런 게 유의한 결과로 향상됐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뇌손상은 아직 다기관 RCT는 부족하기 때문에 레벨 3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은 있으나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기능 훈련을 하면 사시 또는 눈에 초점이 안 잡힘 그리고 약시 그리고
아주 번외로 뇌손상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레벨 1에서 2를 보통 차지하고 있고 뇌손상의 경우에는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 효과성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고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히 보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눈 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는 식기능 훈련을 신경 가소성 기반으로 한 시각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기능 훈련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식기능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다양한데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한 총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식기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가, 식기능 평가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분류하고 눈의 모음, 감각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예약을 해서 문진 전수를 받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맞춤에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가, 눈을 살펴보고 사람의 눈의 상태에 따라서 훈련 계획을 짜고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식기능 훈련 자격을 받았을 때 이 외부 피드백으로 수정이 잘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훈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존해서 방향성을 잘 결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훈련자가 임상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제적으로 OVDRA 회원은 식기능 훈련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0% 정도가 이런 식기능 훈련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OVDR 회원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식기능 훈련 민간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센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검안사가 이 협업을 해서 비전 테라피, 식기능 훈련을 공인된 재활 영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체계가 잘 잡혀서 시각 기능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눈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훈이었습니다.